자, 들어오세요. 자, 일단 220페이지 보시고요. 220. 자, 요거 OX 체크 요거 풀어보셨나요? 요거 안 풀어보셨어요? 자, 잠깐 한번 볼까요? 이거 같이. 이게 이제 설명 들을 때랑 혼자 공부할 때랑 완전 다르죠. 설명 들을 때는 뭐 다 할 것 같은데 자, 책 보다 보면 막 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 좀 문제 풀려 그러면 이거 완전 딴소리지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일단 초반엔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실망하고 막 좌절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뭐 한 번 수업 듣고 문제 푼 사람 없으니까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한 다음에 이제 익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수업을 하고 반복 훈련을 하는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수업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 갑이 있고요. 갑이 그 명의로 등기가 됐어요. 이 사람 부동산 소유자고요. 자, 등기부에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을한테. 자, 을한테 매도했어요. 자, 매도한 뒤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했습니다. 그럼 누가 나와 있다고요? 병이 있다고. 병이 사망했다. 그럼 병은 자신을 등기 의무자로 하고, 그죠? 그래서 갑에서 직접 을로, 그죠?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을로 요 등기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을이 등기 권리자고, 자, 병이 의무자로.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 등기 원인은 매매. 어떤 분들이 매매인지 어떻게 하냐? 매도라고 써 있어요. 매도.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2번으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렇죠? 기왕 나온 김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매도해서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 양반이 돌아가신 거야. 이 양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을 다시 갖다 나오지. 똑같이. 그러면 등기가 왔다 가요, 바로 가요? 바로 가야 돼. 이건 바로 가는 겁니다. 이거 왔다 갈 수가 없어요. 왜? 죽은 사람이니까. 자, 죽은 사람 명의로는 등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상속인이 대신하는 등기죠. 요거도 상속인이 대신하고 여기도 상속인이 대신합니다. 상속인이 하는 등기는요, 의무자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권리자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번에는 이제 신청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신청 정보. 220페이지 보시면 등기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0페이지 맨 위에 신청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1번에 보시면 신청 정보의 작성 방법 써 있어요. 작성 방법. 자, 건당 하나의 신청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등기 한 건당 신청서 하나씩 쓰는 게 원칙인데, 자, 등기 목적 동그라미, 등기 원인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2개. 등기 목적 또 등기 원인. 이게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 관할 동그라미 관할 동그라미 몇 개? 3개. 자, 이 3가지가 동일할 때는 일괄 신청이 돼요. 일괄 신청. 신청서 여러 장 쓸 거를 하나로 묶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일괄 신청. 자, 여러 개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3가지 기억하세요.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또 관할. 이 3가지가 동일하면 일괄 신청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앞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A라는 사람이 집을 갖고 있는데 그 밑에 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몇 개? 부동산 2개. 자, 부동산 2개를 B한테 매매를 했어요. 그럼 등기 원인이 뭐다? 매매.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죠. 그죠? 이게 관할이 같을까? 관할이 같을까요? 같죠. 그죠? 어떻게 하니? 이 주소가 같아, 이게. 주소가 같으니까. 그죠? 관할 등기소가 동일해요. 그러면, 자, 둘 다 등기 원인은 매매고, 자, 둘 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 관할도 동일하고, 원칙으로는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로 따로따로 작성해서 내는 거지만, 이건 3가지가 동일하니까 하나의 신청서로 묶어가지고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또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는 소유권 이전하고 하나는 저당 설정하고 그럼 묶어낼 수 있어 없어? 없죠. 등기 목적이 다르잖아. 소유권 이전 저당 설정은. 근데 둘 다 소유권 이전이라면 묶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괄 신청이에요. 자, 충분히 이해됐죠? 일괄 신청. 그러면 자, 제가 이제 문장으로 같이 읽어보려고 이렇게 띄워놨거든요. 자, 등기 신청은 건당 하나다. 건당 하나. 그죠? 근데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또
관할 이렇게 세 가지가 동일할 때는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 말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경우가 따로 이런 게 있어요.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해서 자, 여기서 소유자가 다른은 무시해도 돼요. 헷갈리라고 든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전부 다 뭘 잡았죠? 저당권. 여러 개의 저당권을 같이 잡아. 그럼 등기 목적이 전부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등기 목적. 이때는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해서 신청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도 일괄 신청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제는 관할이 동일하다는 전제예요. 만약에 이 경우에도 관할이 다르다면 일괄 신청할 수가 없다고 돼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등기 신청서입니다. 앞에 보세요. 자, 신청서. 등기 신청서 본 적 있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 못 봤다고 뭐 이렇게 무식한 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자, 신청서를요 제가 책에 다 넣어놨으니까 걱정 마시고. 자, 이거 보면서 봅시다. 요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자, 거기다가 부동산의 표시에다가 뭘 쓸까? 만약에 토지라면 소지, 지면 쓰겠지. 여러분이 실제로 등기 셀프 등기 신청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중국 외국명 어촌리까지가 뭐예요? 소재. 산 102번지는 지번. 자, 임야, 지목, 면적. 자, 소지, 지면. 이렇게 써요, 그냥. 써요. 그다음에 자, 이게 지금 증여가 원인이죠. 그래서 증여 일자가 11월 1일이다. 그래서 원인과 연월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매매라면 여기 거래가액이 들어간다. 매매가 들어가면 얼마니 써야 돼. 그죠? 증여니까 얼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여 원인 쓰고요. 등기 목적은 양식이 이미 써놨어요. 이제 등기소 가면 이 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신청서 이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니까 등기 목적의 소유권 이전이라고 써 있어요. 만약에 일부다 그러면 지분 이전되는 거고 소유권 이전 그러면 부동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등기 의무자 누굴까?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누구? 김철수. 이제 알았어. 이제 김철수. 자, 김철수의 이름과 주소와 등록번호, 명, 주, 번. 자, 명지번 썼죠? 그러면 권리자 누구예요? 김정환. 어떻게 알았어? 정환이죠. 정환이의 명, 주, 번으로 합니다. 자, 누가 의무자다? 김철수. 그죠? 원래 김철수 씨는 등기 권리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 너무 옛날 거라서 등기 권리증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직접 출석해서 처리를 할 건데 이 신청서, 자, 이게 이제 부동산 표시 쓰고 당사자 쓰고 원인 쓰고 목적 썼어요. 그리고 이 신청서 뒷면에 뭐 있는지 되게 궁금하죠? 안 그래요? 뒷면에 뭐 있는지 되게 궁금하잖아. 궁금하죠? 예,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준비했어. 샥, 뒷면이잖아, 뒷면. 그죠? 예, 신경 많이 썼어, 이게. 뒷면 보여드리려고. 뒷면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제가 찝은 요거고.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 여기서 의무자 누구였죠? 김철수. 김철수 씨가 가진 비밀번호를 여기 써 넣어야 돼요. 비밀번호를. 그죠? 근데 김철수 씨는 지금 비밀번호가 없어요, 현재. 옛날 거라서. 그래서 옛날에 들고 있던 등기 권리증을 갖다 따로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네, 자, 그러면 신청서 앞면 뒷면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첨부 서면에 이 신청서에다가는 계약서도 들고 오시라. 그죠? 네, 그래서 무슨 계약서? 지금 증여라 했잖아.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 붙여야지. 매매라면 매매계약서겠지. 그 다음에 여기 비밀번호 없으니까 이 양반은 등기필증을 갖고 와야 돼요. 이거는 산 100의 2번지니까 임야겠죠? 그럼 임야 대장도 들고 와야 돼. 임야 대장. 알 수 있죠? 이렇게 첨부 서면들이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부동산을 2개 이상 묶었다 그러면 매매 목록이 들어와요. 매매라면.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이 첨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등기부에 김철수 씨 써 있고 누굴 써야 돼요? 정환이 써야지. 정환이의 이름도 쓰고 또 주소 쓰고 또 주민번호를 신청서에 들어간 걸 그대로 쓰겠죠. 신청서에 지금 정환이 명지번 썼잖아요. 그 등기부에 써야 되는데 등기관이 그냥 그대로 쓸까 확인하고 쓸까? 확인해야지. 그 확인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주민등록 등초본. 요것도 내라는 거야. 정환이 거요? 아니면 할아버지 거요? 정환이 거가 필요해. 주민등록 등초본은 누구께 필요하다? 정환이 거. 정환이가 등기 권리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 책에서는 주소 증명 정보 또는 등록번호 증명 정보 이렇게 해요. 주소와 등록번호를 증명해야지. 그걸 뭘로 증명하겠어요? 주민등록 등초본. 권리자 거 갖고 와라 이거죠. 이런 첨부 서면이 들어가서 등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신청인에다가 김철수, 김정환 쓰겠죠? 만약 법무사한테 맡겼으면 대리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청서 뒷면을 보여드렸어요. 그럼 요거를요, 자, 제가 우리 교재 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222와 223페이지에 써놨습니다. 자, 222페이지와 223페이지 써있죠? 네, 그대로 신청서 이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써내면 돼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서 신청서를 내면서, 자, 또 뭘 붙여야 돼요? 증여 계약서를 붙여야 돼요. 증여 계약서. 그리고 할아버지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갖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가 넘어갑니다, 이제. 자, 앞에 보세요. 그래서 등기가 넘어갑니다. 요거에 따라서, 자, 등기 넘어가요. 자, 여기서 김철수 씨 거죠? 그래서 등기가, 자, 방금 보신 대로, 자, 영동군 어촌리 해가지고, 자, 소지지명 썼죠? 증여 썼죠? 그 다음에, 자, 김철수, 김정환 됐죠? 자, 이러고 나서 등기가 넘어왔어요. 자, 누구 거 됐죠? 정환이 거 됐어. 그러면 정환이한테 뭘 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합니다. 자, 작성 통지를 누구한테 해야 된다? 정환이한테 해야 돼. 정환이한테요. 그죠? 정환이는 이제 등기부의 이름이 올랐죠. 그럼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등기 명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처음 등기를 받아갈 때 뭐였어요? 등기 권리자였어. 권리자가 지금 뭐가 됐어요? 등기 명인이 됐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 등기는 공동 신청이었죠? 그러면 김철수 씨는 소유권 이전에서 등기 의무자였고, 정환이는 소유권 이전에서 등기 권리자였는데, 이 권리자한테는, 자, 등기소에서 뭘 줬죠? 등기필 정보를 줬어요. 이제 얘는 공동신청의 신청인 중 한 사람이면서 등기부에 이름이 올랐으니까 등기 명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이거를 얘를 등기 명의인이 된 신청인 이렇게 얘기해요. 자,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두 신청인 중에 누구 명의가 됐다? 김정환 명의가 됐다. 그럼 김철수 씨는 옛날에 명인이었고 이 사람 명인이 됐어요. 그래서 둘 다 신청인인데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이걸 줄여서 저는 명신이라고 합니다. 명신. 자, 세 번 다시 명신. 자, 여기서 미음 발음 잘해야 돼. 뭐 그거 대놓고 하면 어떡해. 미음 발음 잘해. 비읍으로 바꾸면 안 좋아. 자, 세 번 명신.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된 거예요. 그죠? 예, 정원이 권리자였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뭘 줘야 된다? 얘한테 등기필 정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원이한테 등기필 정보를 주면 정원이 그거 들고 어디로 가? 누구 줘? 아빠 줘. 그죠? 예. 아빠는 누구 줘? 엄마 줘. 그죠? 엄마는 어디다 넣어놔? 장롱에 넣어놔. 그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봐야 되겠죠? 여기 등기필 정보. 자, 이 등기필 정보가 됐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보안 스티커라 했어요. 정환이 명의로 등기필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 보안 스티커 속 안에 뭐가 써 있죠? 뭐가 있어요? 자, 잘 보면 보일까? 보안 스티커 잘 보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일까? 잘 봐봐, 잘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보여. 뭐가 보여요, 이게? 작아. 안 보여? 안 보여? 그게 보여. 다 준비했다고 이제 그게 보이라고. 그죠? 예, 여기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 자, 일련 번호를 하나 주는데 하나의 일련 번호에는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된 12자리. 보이세요? 12자리에 하나의 일련 번호를 줍니다. 자, 12자리에 알파벳 숫자. 그죠? 예. 그다음에 비밀번호는 몇 개 있어? 50개 있어. 그중에 50번째 비밀번호 뭘로 돼 있어요? 645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개 중에 하나만 골랐으면 아무거나 써도 돼. 아무거나 쓰되 요거 하나 써야 돼. 요거 하나 쓰고 50개 중에 하나 골라 쓰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거를 어디다 넣나요? 장롱에.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 장롱 들어간다. 장롱이죠. 예. 그럼 장롱 열면 그 안에 뭐 들었다? 장롱 안에 뭐 들었다? 금고가 들었다. 금고. 자, 여기다 넣어놔요. 그 언제 꺼내? 다음 등기에서 뭐가 될 때? 의무자가 될 때. 그래서 만약에 정환이 이걸 판다. 팔면 그때 신청서 또 쓰겠죠. 똑같이 쓰는 거예요. 신청서. 그죠?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 등기 원인은? 매매라고. 자,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요. 자, 원인 매매 2018년 되고, 자, 여기 뭐라 돼 있어요? 네? 자, 거래 금액이 들어와. 이 거래 금액을 신고를 하게 돼 있어. 신고 번호. 자, 그리고 나서 의무자가 누구예요? 정환이가 들어오는 거지, 이제. 그리고 나서 이계발 이런 사람한테 넘긴단 말이에요.
그럼 의무자는 뭘 갖고 와야 돼? 등기필정보. 그 등기필정보를 이거 돌립니다. 봐요. 돌려요. 돌리면 자 여기 정환이가 의무자죠. 방금 봤던 1년 번호와 또 비밀번호 50번째 거 집어넣는 거야 이게. 1번을 넣어도 되고 50번을 넣어도 되고 그죠? 골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등기소에서 정환의 비밀번호를 알아보겠지. 그 네 진짜구나. 네 장로에서 나왔겠지. 라고 해서 이 등기를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기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계반에서 하는 거지. 그리고 거래가 이게 써요. 숫자가 잘못됐네. 하여튼 어쨌든 잘못했어요. 이거는 뭐 오타 아니에요. 이거는 오타구나. 오타인데 5천원짜리 아니에요. 이거는. 자 다시 여기 정환이로부터 자 소유권 이전이 넘어간 걸로 이렇게 등기가 기록이 되는 거고요. 증여 같은 경우는 얼마짜리인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매매 같은 경우는 얼마짜리인지 나와요. 2006년 이후로 등기부에 얼마인지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네,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지금 신청서 쓰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신청서죠. 신청서. 자, 신청서에 들어가는 거. 자, 신청서에 뭘 쓰냐? 꼭 일반적으로 꼭 써야 되는 거. 부동산의 표시 뭐 있었어요? 지면 써야 돼요. 건물이라면 소지 정보면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 원인과 연월일. 여기서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매매, 몇 년도 몇 월 며칠 증여 이렇게 쓴 거예요. 대신에 집 짓고 첫 등기, 보존 등기는 매매나 증여가 없죠. 그래서 보존 등기에는 원인과 연월일은 기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등기 목적이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맨 앞에 이게 제목에 해당하는 거, 그걸 등기의 목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와 등록번호 써야지. 만약에 법무사한테 맡겼다. 그럼 법무사는 뭐가 돼요? 대리인이 되지.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다음에 등기필정보는 자 권리자 거, 의무자 거. 의무자 거. 자, 의무자가 된다는 말은 공동신청이라는 소리예요. 공동신청이니까 권리자가 있고 의무자가 있지. 근데 의무자가 소송을 한 거야. 권리자가 안 받아서. 그 의무자가 소송해서 이겼으면 뭐가 돼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이 되죠. 그죠? 걔는 의무자니까 지네 장롱 속에 비밀번호 있어 없어? 있어요. 의무자니까. 그럴 때는 갖고 와야 돼. 그럼 거꾸로 권리자가 이겼을 때는 권리자가 혼자 등기소에 가잖아요. 그 의무자의 장롱을 뒤져 못 뒤져? 못 뒤지니까. 그때는 등기필정보 안 들어가요. 그러면 등기필정보 들어간 경우가 딱 두 가지야. 공동 신청 아니면 승소한 의무자. 요거 두 개 꼭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교재 보세요. 자, 교재. 자, 요건 체크를 하고 가야 되겠어. 자, 우리 교재. 자, 페이지 221 페이지 보시면 221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6번. 자, 221페이지 동그라미 6번. 찾았어요? 6번에 등기필 정보. 다만 자, 공동신청 네모. 자, 공동신청 네모. 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신청 네모.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신청 네모. 네모 몇 개? 2개. 자, 공동신청하고 승소한 의무자 단독신청. 자, 지금 221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6번이에요. 자, 공동신청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신청. 요 두 가지는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네모 2개 쳤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아니요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221페이지 봅시다. 그럴 거예요. 자, 공동신청하고 승소한 의무자 단독신청. 요때만 등기필 정보를 신청서 뒷면에다가 써내게 돼 있어요. 요 써서 내는 거를 제공하네. 제공. 그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돼. 자, 제공하는 거, 제공. 자, 그리고 그 밑에 7번에 등기소 표시하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신청한다라고 신청 연월일을 쓰게 돼 있습니다. 자, 신청서에 뭐 쓰는지 대충 감이 왔죠? 네. 자, 그리고 넘겨 보시면 견본이 나오고, 자, 또 넘겨 보시면, 자, 224페이지 메뉴. 자, 224페이지 메뉴에 뭐가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고 나옵니다. 자,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이거 쉽게 말하면 계약서, 증여 계약서나 또는 교환 계약서, 뭐 매매 계약서 이런 것들을 내게 됩니다. 그죠? 또 계약서 쓰고 있다. 자, 거기 둘째 줄에 보시면 뭐라고 됐어요?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나 설정 계약서가 해당이 되고요.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판결 정보이 원인 증서가 된다라고 다 써놨어. 그죠? 자, 제가 웬만하면 필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웬만하면 필기하지 마. 제가 진짜 명확하게 쓰세요라고 하는 것만 쓰면 돼. 그죠? 그리고 밑줄 치세요 하는 것만 치라고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자, 웬만한 거는요, 써놓으면 옆에 써 있어. 보통 거의 다 써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죠? 자, 이 쓰는 기분 저도 다 이해해요. 자, 뭔가 들었는데 까먹잖아, 금방. 그러니까 안 까먹으려 썼잖아요. 그죠? 예, 썼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봐요, 안 봐요? 안 봐. 집에 가서 보지도 않아. 그죠? 보지도 않고. 집에 가서 보면 뭔 소리인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이거 왜 썼는지 모르겠고, 그죠? 보니까 옆에 또 써 있고, 그죠? 그러면 더 헷갈리니까 이걸 내가 왜 썼을까? 옆에 있는데, 이러면서 막 고민해요, 그죠? 그래서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다음 달에 또 할 거야. 또 할 거고, 그 다음 달에 또 할 거고, 그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너무 많이 써놓으면요. 마지막에 총정리할 때 페이지가 안 넘어가. 빨리 넘겨야 되거든, 마지막에. 시험 보기 직전에 막 넘겨야 되는데, 넘어가려고 그러면 뭐가 써 있어? 뭐지? 쳐다보고, 그죠? 넘어가려면 또, 이거 또 뭐지? 읽고 나면 어떻게, 옆에 있는 거 또 써놨어. 이게 왜 썼지, 내가? 이러면서 막 고민한다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책은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 심플하게. 진짜 중요한 것만 써야 돼요. 꼭 필요한 것만 써놔야 되기 때문에,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거 판단 못 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시키는 대로. 그죠? 예. 제발 아무거나 막 쓰지 마세요. 예, 자, 됐고요. 그 밑에 검인계약서 있죠? 검인계약서. 자, 그건 좀 볼 건데요. 자, 검인계약서 바로 밑에 보시면 계약을 원인으로 있죠. 거기 계약에 동그라미 있어요. 계약을 원인으로의 계약.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동그라미 몇 개? 2개. 자, 계약의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의 동그라미. 이때 검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 칠판 보세요. 자, 원인 증서가 보통 이제 계약서를 얘기해요. 자, 판결 받으면 판결서 바뀌어요. 판결 받았는데도 계약서 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판결서를 내면 돼요. 판결 받았으면 유언장 같은 것도 원인 증서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근데 지금은 계약 동그라미 쳤어요?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쳤어요? 네,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한다면 그냥 아무 계약서나 갖고 오지 말고 자, 동네 동사무소 가서 뭘 받아라? 검인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딱 공식이에요. 계약서를 썼는데 이 계약이 저당 계약이야. 저당 계약이면 검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저당 계약으로 무슨 등기하니까? 저당 등기하니까.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검인 대상이 아니다. 돼. 이해됐어요? 예, 자, 반드시 뭐일 때? 계약일 때. 반드시 소유권 이전일 때예요. 저당 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은 검인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매매 계약, 교환 계약 그죠? 또 증여 계약. 자, 전부 계약이죠? 그럼 뭐요? 소유권 이전이죠? 그럼 검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매는 검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왜? 경매는 계약이 아니거든. 수용도, 상속도, 진정명 회복도 전부 계약이 아닌 것들. 얘네들은 검인 받을 필요가 없다. 자, 계약을 했는데 가등기를 하고 있대.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럼 검인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 이전을 말소하고 있대. 그러면 검인 대상이 아니다.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 검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네, 자,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그죠? 근데 자, 계약서를 썼는데 자, 저는 말을 안 들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 소송 한 판 하지. 소송에서 이겨버렸어. 이겨버렸으면 검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게 함정이에요. 자,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았더라도 검인을 생략할 수가 없어요. 판결 받아도 검인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판결은 법원에서 받는 거고 검인은 동사무소에서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결 받아도 동사무소 갔다 오시라. 됐죠? 그래서 판결에도 검인은 받아야 돼요. 대신에 봐주는 게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허가를 받았으면 그럼 됐다 이제. 허가 받았으면 검인은 받은 걸로 봐줄게. 또 매매라면 거래 신고를 하거든요. 지금 얘 1억에 샀다라고 신고하면 신고필증 받으면 복잡하니까 검인 됐다라고 봐줍니다. 이 두 가지는 봐줘도 판결을 받았을 땐 봐주지 않습니다. 판결서에 검인 더 받아오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개 비교됐죠? 지금. 교재 보세요. 자,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밑줄.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밑줄. 자, 검인 대상인 경우 보시면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전 등기하는 계약이라면 다 검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로서 매매 교환 증여뿐만 아니라 분할 계약서 해지 약정서 다 돼요. 소유권 이전이 되는 약정이라면 전부 다 검인 대상이 됩니다. 자, 또한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 밑줄 별표. 자,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 그 판결서의 검인을 받아야 된다. 별표. 자, 판결서의 검인을 받아야 된다. 별표. 판결에도 검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별표 쳤어요? 판결의 검인을 받아야 된다. 그죠? 별표 쳤어요. 예. 그다음에 2번 보시면 검인 대상이 아닌 경우 찾았어요? 검인 대상이 아닌 경우 거기 니은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또는 토지 거래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걸로 본다. 자, 그 밑줄 쳐놓으시고 별표. 자, 별도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밑에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밑줄 국가 또는 지자체 얘네들 봐줄까 안 봐줄까? 국가 지자체는 친하잖아요. 그럼 봐줘 안 봐줘? 봐주면 검인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닥속닥 그거 속닥속닥 촉탁 등기니까 검인 필요 없다. 다음 그 밑에 등기필정보의 제공 나와 있죠. 자, 등기필정보 제공 의의를 보세요. 의의. 자, 등기필정보 의의 보시면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어. 자, 정환이한테 등기를 해줬어. 그러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정환이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죠. 등기필정보 통지받은 등기관리자가 이후에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가 돼서 누구한테 팔았어? 정환이가 누구한테 팔았어요? 이계발. 그런 것도 기억을 하네. 이계발. 자, 이계발 때 그러면 정환이가 뭐가 돼요? 의무자가 되지. 그래서 이 등기를 신청할 때 이것을 등기소에 어떻게 제공하게. 이 제공하는 방법이 신청서 뒷면에다가 그거 써낸다고. 비밀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이거 너 맞구나라고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옆으로 가시면 225페이지 맨 위에 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 있어요? 공동 신청 네모.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 네모. 자, 두 가지 네모. 공동 신청 네모,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 네모. 공동 신청이면 누구죠? 공동 신청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그죠? 근데 단독 신청은 뭐가 있어요? 단독 신청 뭐가 있어? 상속. 그죠?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상속, 이행 판결. 집 짓고 처음 하는 거. 보존 등기. 이런 경우는 단독 신청이잖아요. 그럼 등기필정보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만 낸다? 공동 신청일 때. 단독일 때 내는 게 하나 있어. 승소한 의무자일 때. 요때만 내는 겁니다. 공동 신청이거나 승소한 의무자일 때만 등기필정보 제공하고 단순 단독 신청이라면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써 있잖아요. 그러므로 승소한 권리자 단독이나 상속이나 또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됐죠? 네, 단독. 자, 됐고요. 넘겨보시면 자, 227페이지 보시면 자, 227페이지에 등기필정보 있죠? 자, 맨 위에 권리자가 누구예요? 정환이로 돼 있죠? 네, 밑에 1년 번호, 비밀번호 보이시죠? 네, 자, 22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뭐라 됐어요? 맨 밑에 실제 장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등기부나 대장 견본에 나온 임명 주소는 모두 가공된 것으로 실제 임명 주소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예. 꼭 나중에 그죠? 저희 아들 만나서 네가 정환이구나 그런 분들이 있어. 자, 다시 바로 위에 뭐라 했어요?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는 자, 종래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발행된 것으로 분실 시 재발급되지 아니하니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 어디다 넣어놔? 어떻게 정명에 넣어놨어요, 장롱에 그죠? 넣어놔가지고 언제 필요해 이거? 의무자일 때. 다음 등기에서 의무자일 때. 자, 장롱 뒤지죠? 나와 안 나와? 이게 또 안 나와. 분명 거기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그죠? 안 나오면 등기소 가면 재발급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내가 진짜다라는 것만 입증하면 돼요. 이게 없더라도 내가 진짜다라는 걸 입증해야 돼. 내가 본인 맞고 내가 진짜 이거 넘길 거다. 또는 내가 진짜 대출을 받고 싶다. 내가 진짜 이거 빌려줄 거다라는 거를 입증하면 돼요. 이거 입증한 제일 좋은 방법이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야 돼. 직접 등기소에 어떻게 출석해야 돼요. 그렇죠? 등기소 갈 때 뭘 갖고 가? 뭘 갖고 와요? 그치, 신분증 갖고 가야 돼. 그렇죠? 어떤 분들 와인 갖고 간대. 와인 왜 갖고 가? 그렇죠? 자, 등기소 갈 때 뭘 갖고 가요? 신분증. 신분증에 뭐가 붙어 있다? 사진이 붙어 있어요. 사진 붙은 신분증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서 어떻게? 얼굴에 대야 돼. 이렇게 대야 돼. 이렇게 되고 이 사진 나 맞다. 그러면 신분증에 얼굴도 나와 있지만 이름과 주소와 등록부가 나왔잖아요. 그거 보고 등기관이 등기부 그 사람인지 확인해요. 그리고 써주는 게 확인 조서라 그래. 그 확인 조서가 나오면 등기 권리자 잊어버린 걸 대체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죠? 예, 계약서 쓰는 날 또 등기 치는 날 그죠? 예, 매도인이 제일 늦게 나오죠? 뭐 하다 나왔어? 장롱 뒤지 나온 거야. 장롱 뒤지 다. 막 뛰어나서 없어 어떡하지 없어 그죠? 그럼 이제 거기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온 사람이 뭐라 그래? 5만 원만 더 내세요 이렇게 그죠? 요즘 올랐어요 6만 원으로. 예. 5만 원 더 내세요 그러면 우리 법무사님이 대신 확인해 주죠. 그게 그 등기를 맡은 그 법무사만 돼요. 등기를 위임받은 그 법무사만 본인한테 위임받았다고 확인서를 써줄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등기관한테 받으면 되는 거를 법무사가 대신 써주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방법으로 거의 90% 해결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마지막 방법이 본인 맞다라고 신청서를 내가 직접 썼다라는 공증을 받을 수 있어요. 공증 사무실 있죠? 그래서 서면에 공증을 받으면 그걸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 자, 요거를 226페이지에 써놨어요. 자, 226페이지 3번 있어요, 3번? 3번에. 자, 등기필정보가 멸실 한때 등기신청 써 있죠. 자,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등기부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자,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어떻게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의무자 등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대리인이 꼭 변호사 법무사면 이게 가능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했을 때 요거 대체해 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신청서 또 위임장 이런 거에다가 의무자가 직접 작성했다. 자, 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해서 뭘 받아요? 공증을 받으면서 요걸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자, 첫 번째는 출석, 두 번째는 변호사 법무사 확인, 자, 세 번째는 공증. 이렇게 세 가지로 외우세요. 이 외 딴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 밑에 예제 하나 있죠? 밑에 예제. 예제에 틀린 거 고르는 30회, 이제 지지난달에 나왔던 30회 문제입니다. 거기 3번 보세요. 3번에 보시면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없어요. X. 이게 답이에요. 답. 그죠? 이게 지지난달에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 이런 문제 보면은 올해 시험 봤었어야 되는데 싶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정작 보면요 그렇게 쉽지 않아 시험 시작하면. 네. 자, 넘겨보시면 뭐가 있을까? 자, 넘겨보시면 인감증명. 자, 228페이지 보세요. 228페이지 인감증명. 자, 오늘 보존등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보존등기까지는 조금 밀릴 것 같고 보존등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자, 인감증명하고 첨부서류하고 각하서류 몇 개만 하고 이제 끝낼 거니까요. 자, 좀만 힘내세요. 예. 뭐 아직 이렇게 막 힘 빠지고 힘들지 않죠? 예. 자, 228페이지 보시면 메뉴에 뭐 있어요? 인감증명 있습니다. 자, 거기 2번에 인감증명 제출을 요하는 경우가 몇 개 있을까? 8가지. 몇 개? 8개. 그죠? 이 8개를 다 외울 수가 없겠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1번만 볼 거예요. 1번. 1번이 뭐예요? 1번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 네모. 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 네모 쳤어요? 소유권 등기 명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 네모 치고 그 옆에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 네모 치세요.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 네모 몇 개? 2개. 자, 앞에 봅시다. 전에 이런 거 배웠어요? 이런 거? 이런 거 했나요? 이런 거 했어요? 네. 자, 요 상자를 한 글자로 곽도 함, 그죠? 네. 요거는 수 합치면 함수, 그렇죠? 자, 들어가는 거는 3, 인풋, 나오는 건 아웃풋, 그죠? 자, 요거를 좀 멋있게 들어가는 게 뭐다? 요건. 자, 나오는 게 뭐다? 효과. 자, 요건과 효과. 그런 거 배웠죠? 네. 요건에다가 법률을 붙여봐. 법률, 요건. 여기도 법률, 효과. 뭐 많이 들은 거 같잖아요.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자, 요거 되면 저렇게 돼. 이런 거예요. 요거 있으면 이렇게 돼. 이 요건과 효과예요. 그렇죠? 요건, 효과. 자, 이 모든 법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 모든 법은. 보세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돼요? 검인을 받아야 돼. 계약도 있어야 되고 소유권 이전되는 계약이어야 돼. 그러면 검인 대상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것도 있었죠? 법률, 행위. 법률 행위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물권 변동. 배웠죠? 이 186조였어요. 그죠? 자, 지금은 뭐 할 거냐? 소유권의 등기 명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사람. 걔가 뭐가 돼야 돼요? 등기 의무자가 돼. 그럼 걔는 뭘 들고 와야 된다? 인감증명 들고 와야 된다. 이렇게 돼요.
공식 아시겠죠? 항상 요건과 효과, 요건과 효과 이런 식이에요. 자, 요건과 효과, 요건과 효과.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자가 맞는데 걔가 의무자가 아니라 권리자래. 그럼 인감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요. 저당권자가 의무자래. 그러면 인감 낼 필요가 없다. 자, 꼭 소유자가 뭐가 돼야 돼요? 의무자인데 인감증명을 내야 된다. 자, 공식 아시겠죠? 대충 감 잡았어요, 그죠? 자, 이게 항상 요건과 효과예요. 이거 다 맞나? 확인하고, 그럼 이렇게 돼.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항상. 법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요건을 맞춰 나가는 게 이제 문제인데, 보세요. 얘가 소유자래. 소유자인데, 얘가 소유권을 이전한대. 그럼 누가 의무자? A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겠죠? 얘 소유자예요? 얘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 맞잖아요, 그죠? 자, 등기부에 현재 소유자로 돼 있잖아. 그럼 얘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이죠. 근데 걔가 지금 뭐가 됐어요? 의무자가 됐지. 그럼 뭐가 떠올라? 인감증명. 너는 소유권 이전할 때 뭘 들고 와라? 인감증명.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의무자죠? 의무자면 기본적으로 뭐도 있어야 돼? 등기필정보. 이렇게 돼요. 소유권 이전이라면 의무자의 인감과 등기필정보가 다 들어와야 된다. 됐죠? 자, 또 갑니다. 얘가요, 소유자인데요. 자, 얘가 전세금을 받고 전세권 등기를 어떻게 설정해 준대. 전세권 설정. 그럼 얘는 전세권 설정자. 얘는 전세권자. 이렇게 돼요. 그럼 누가 의무자예요? 설정자가 의무자지. 의무자면 기본적으로 등기필 정보. 공동신청이니까 의무자. 자, 얘는 소유자예요? 소유자 맞아? 소유자면 뭐 인감증명도 붙여야 돼요.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설명을 친절하게 안 하고 다 치워버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 내요. 전세권 설정 등기면 인감을 내야 된다. OX. 5잖아요. 그럼 지금 보면서도 좀 그렇잖아. 근데 시험 지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에 소유자의 인감증명 제출한다고 뭐? 이렇게 돼요. 이게 금방 안 그려지거든 처음에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전세권 설정이면 소유자가 돈 받고 빌려주는 거니까 소유자 진심이 필요하지. 소유자 진짜 빌려줄 건지 등기소에서 확인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자 당신 인감 떼우셔 이렇게 되지. 당연한 겁니다 지금. 예? 근데 시험 문제는 전세권 설정이라면 설정자의 인감표라다 또는 소유자 인감표라다. 그러면 야 처음 보는 거 나왔다. 이렇게 돼요. 됐죠? 근데 거꾸로 합니다. 나중에 돈을 돌려주면서 나가래. 돈 돌리면 나가래. 그럼 전세 등기 어떻게 이제 말소하겠지. 말소하면 누가 의무자예요? 전세권자가 의무자지. 의무자는 뭐? 등기필 정보. 근데 얘 소유자예요? 아니 전세권자지. 그럼 얘는 인감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렇게 돼. 그 앞뒤 자르고 전세 말소할 때 인감 낸다 OX? X지. 이렇게 낸 거예요. 전세 설정할 때 인감 낸다 5조.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이 전세권을요 저당으로 바꿔. 똑같아. 저당권 설정할 때 인감 낸다 5. 저당 말소할 때 인감 낸다 X. 이렇게 잡는 거야. 됐죠? 이제 대충 감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화살표 이렇게 칠 때 인감증명, 이렇게 칠 때 인감 X예요.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 들어갑니다. 함정. 자,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하고 뭐 매도 먼저 받는 게 낫지, 그죠? 다음 달 가서 어떻게 되든지. 여보세요. 자, 소유권 이전 됐죠? 됐으면 1번 A에서 2번 B로 넘었어. 됐죠? 소유권 이전 됐는데 이게 잘못됐대.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이 되어서 자, 이 등기를 도로 어디서 하겠다? 말소하겠다. 말소하겠다. 말소면 누가 의무자? 말소는 얘가 의무자 되지. 자, 아까 소유권 이전할 때 얘가 의무자였죠? 내 소유권을 도로 말소하겠어요. 얘가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의무자니까, 그죠? 인감 낼 필요 있다 없다? 네. 소유권을 말소할 때 인감 중에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소유권을 말소하고 있어요. 자, 누가 의무자예요? B가 의무자. 얘 소유자예요? 소유자 맞아? 등기부상 소유자 돼 있어? 돼 있잖아 지금.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로 명의가 돼 있잖아. 이게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소유자가 아니에요. 진짜 소유자는 A야. 불법 말소니까. 불법으로 된 등기를 말소하니까. 진짜 소유자는 A지만 등기부의 명의는 누구로 돼 있어요? B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소유권 말소할 때 B의 인감증명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요. 다시 갑니다. 보통의 말소라면 인감증명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뭐 말소니까? 소유권 말소니까. 요때는 얘가 소유 명의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 요건에 맞아요. 소유 명의는 뭐가 된 거예요? 의무자로 지어줄 상황이니까 이때 이 사람 인감증명도 내도록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잘못 외워서 맨날 말소는 안 내 이렇게 외웠다. 말소는 안 내 이렇게 외우다가 갑자기 소유권 말소 때 내 그럼 왜 그래? 그래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 이제. 자, 이게 딱 함정이에요. 출제자 노리는 거야 이게. 그럼 다시 책 봅시다. 자, 228페이지 보시면
자, 인감증명 제출 요한 경우 1번만 봤죠? 1번이 뭐예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뭐일 때?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때 그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 또 전세권 설정 등기 이 경우에도 해당하니까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충분히 이해됐죠? 그래서 그 등기 이름을 딱 볼 때마다 누가 의무자인지 찾고 걔가 권리자인지 의무자 찾고 걔가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인감증명 제출 여부를 딱 판단합니다. 요 1번만 잘 넘어가면 나머지 7개는요 1도 아니야. 여기 1번이 제일 어려워. 1번.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일단 의무자를 잘 찾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때서부터는 등기법은 다 끝납니다. 자, 등기법에서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이 부분이에요. 이게 왜 어렵냐? 의무자를 못 찾아. 의무자를 못 찾는 것 때문에 모든 등기법 이론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당사자 찾고 의무자 찾고 그러면 딱 게임 다 끝납니다. 근데 이걸 찾으려면 무슨 등기인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보통 안 해요. 그래서 거기서 보통 망합니다. 물론 뭐 한 번에는 안 되니까 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다음 달, 그 다음 달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잡힐 때가 와요. 자, 넘겨보시면 기타 첨부 정보가 나오는데, 거기 뭐 제3자 허가 증명에서 뭐 농취증이니 뭐 저 토지거래 허가니 막 나오는데 이건 지금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니까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232페이지로 갑니다. 232. 자, 232페이지 메뉴에 뭐가 보이세요? 권리자의 주소, 동그라미 주소 증명 정보 하고요. 그 밑에 3번 가보세요. 3번에 뭐라 되세요? 등록 번호, 증명 정보 찾았죠? 거기 등록 번호의 번호의 동그라미 번호. 자, 메뉴에는 주소고 3번은 번호입니다. 다시 주번, 주소 번호, 주소. 자, 주소 번호예요. 자, 둘 다 주소하고 번호죠, 지금. 자, 232페이지입니다. 자, 232페이지 메뉴 제목에 주소에 동그라미 쳤어요. 그죠? 자, 등록번호에 동그라미 쳤어요. 그죠? 이거 권리자 거, 의무자 거? 권리자 거예요. 자, 다시 메뉴에서 세 번째 줄에 뭐가 있어요? 등기 권리자. 됐죠? 권리자. 자, 권리자 놔두고요. 세로의 동그라미 있어요. 세로의 동그라미, 세로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자, 이 말은 등기부에 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써야 될 사람. 만약에 김철수 씨는 써 있죠. 근데 누가 들어와? 정환이가 들어오죠. 그럼 정환이 이름을 등기관이 쓰면서 너 주소 이거 맞아? 증명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너 권리자지? 들어가는데 너 보고 쓰자 내가. 갖고 와봐. 새로 들어가니까 너 주소 증명해봐. 그다음에 주소 쓰고 나서 뭘 쓸 차례죠? 등록번호도 써야지. 주민등록번호 쓰면서 이것도 맞아? 증명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민등록 등초본만 떼어가면 거기 뭐 나와요? 주소도 나오지. 또 주민번호 나오지. 그걸 보통 한꺼번에 해결해. 둘 다 주소번호.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밑에 보시면 번호가 없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번호를 누가 부여할 것이냐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맨 밑에 표 있어요? 표. 자, 요 표가 시험에 나와. 요 표가 잘 보시면 이쁘게 5개야. 이쁘게 5개야. 5개. 표에 5개 보이시죠? 5개. 그 시험 문제 출제자 엄청 좋아해. 5개거든. 엄청 좋아해. 5개. 그죠?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자, 5개. 자, 일단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 이거 많아 보이지만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여기서 기준이 뭐냐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야. 찾았어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법인이 아니라고. 법인이 아니니까 이건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법인이면 법인 설립 등기할 때, 등록번호가 나와요. 그럼 법인 설립 등기 어디 가서 했을까? 법인은 항상 법인의 주사무소가 있어. 법인 주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 있는 동네 등기소 가서 법인 설립 등기를 낸다고. 그때 번호가 나온다고요. 그럼 그 법인에 보시면 바로 위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등록번호를 미리 부여해 놨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걱정할 필요 없어. 근데 법인이 아니래. 그럼 이런 설립 등기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지. 이럴 때는 아무 동네나 가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우리 종중 번호 좀 받읍시다. 그래서 받아와야 돼. 다시 법인이라면 등기소 가야 돼요. 법인 등기소. 그죠? 근데 법인이 아니라면 동네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건 관할이 없어요. 아무 데나 가도 돼. 시장, 군수, 구청장. 바로 옆에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법인과 비법인 구분할 수 있죠.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를 어디 가서 했어요? 주사무소. 법인의 주사무소. 있는 동네 등기소에.
자, 비법인이야. 법인이 아니면 동네 아무데나 시장, 군수, 구청장. 이 두 개만 외우면 딱 끝나. 그럼 그 밑에 외국인 있죠. 외국인은 들어온 사람, 나간 사람. 들어온 사람이죠. 어떤 분이 어떻게 그런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그럼 나갔겠어? 들어왔겠지. 그죠? 그래서 이 진짜 쉬운 게 외국인은 외국인 관서회장. 외국인은 외국인 관서회장. 진짜 쉽잖아요. 외국인은 외국인 관서회장. 그렇게 나와요. 그냥 외국인은 외국인 관서회장. 그다음에 맨 밑에 제외 국민 보이세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제외 국민이면 그냥 쓰면 돼.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새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 국민. 자, 이 사람은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제외 국민. 제외 국민. 제외국민 아니야. 자, 제외 국민. 국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자, 외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고. 그 우리나라 사람이죠? 우리나라 국적자라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근데 주민번호가 어떻게 하다가 없어. 우리나라 사람이긴 한데.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양반은 새로 번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제외 국민의 등록번호 누가 부여하냐? 자, 제외 국민은 들어온 사람이야, 나간 사람이야? 들어온 사람, 나간 사람. 이건 나간 사람이잖아. 자, 그럼 이 나간 사람, 우리나라 사람인데 나가 살고 있는 사람. 그죠? 어디 살다 나갔을까? 우리나라 중에서도, 한국 중에서도, 서울 중에서도, 네, 서초구에 살다 나갔어요. 서초구. 네, 서초구. 자, 제외국민 어디 살다 나갔다? 서초구 살다 나갔어. 서초구에 뭐가 있어? 대법원이 있어. 그죠? 그래서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관. 저 서초구에 가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산하에 등기국이 있습니다. 보통 등기과인데 거긴 좀 높여서 등기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강남 일대 관할 등기소가 거기예요. 거기서 제외국민의 등록번호 새로 발급을 해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제외국민은 자 살다 나갔죠? 어디 살다 나갔다? 서초구 살다 나갔다. 서초구. 그래서 서초구 관할 등기소에서 번호를 부여하고요. 외국인은 외국인 관서의 장. 외국인은 외국인 관서의 장. 그렇죠? 법인은 뭐라고? 법인이라니까.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 등기관이고 비법인일 때 시장, 군수, 구청장. 자, 마지막 하나 메뉴에 남았죠? 국가, 지자체, 외국정보. 그러면 제일 높은 사람 장관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이게요 처음엔 좀 어려워도요 나중에 보다 보면 되게 쉬워요.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자, 외국인은 외국인 관서회장. 뭐 어려워. 외국인은 외국인 관서회장. 자, 제외국민은 어디 살다 나갔어요? 서초구. 서초구 등기소 등기관이에요. 대법원 소재지. 예. 됐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대장 등본 있고요. 자, 넘겨보시면 도면이 있는데,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넘겨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자, 넘겨보시면 240페이지 가보세요. 자, 240페이지. 자, 240페이지 뭐가 보이세요? 접수. 등기신청 처분과, 등기신청의 접수 보이시죠? 접수. 자, 접수. 자, 반드시 일단 접수합니다. 자, 접수할 때 무슨 번호가 나온다? 접수 번호. 그죠? 자, 언제 접수된 거예요? 저장된 때. 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배웠었죠? 그 얘기 여기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예. 다음 옆에 페이지 보시면 심사와 각하가 있습니다. 자, 취하가 있는데 취하는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각하 차이가 몇 개 있다 배웠죠? 11개. 자, 11개 중에 몇 개 배웠어요? 3개 아닌가? 3개? 네. 자, 1호도 배웠고 2호도 배웠고 또 7호가 배웠어요. 자, 7호가 뭐였죠? 네, 괜히 물어봤다. 자, 다시. 자, 한 장 넘기시면 242페이지에 각하 사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242페이지요. 자,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줄에 자,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 이걸 끝나. 그러니까 관할이 아닌 경우는요. 시험에 거의 안 나와. 낼 게 없어, 이거는. 아니, 동네가 딴 동네겠지. 그럼 끝나니까 거의 안 내요. 그럼 뭐가 내냐? 그 밑에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몇 개 있어? 엄청 많아, 지금. 하여튼 많아. 그죠? 이게 다 나올까? 다 나와, 이거 다 나와. 이건 다 나와. 자, 11개 각하살 다 외울 필요 없는데요. 요 2호는 있는 거 다 외워야 돼, 이거. 이거는 번갈아서 다 나온다. 다 하나씩 다 냅니다, 이거는. 계속 번갈아서 다 내기 때문에 거기 기억, 등기 능력, 없는 물건 권리. 이거
지난주에 다 배웠던 거예요. 공유수면 하이토지, 터널, 교량, 점유권, 유치권 다 배웠던 거잖아요. 부동산 일부를 뭐 팔겠다, 지분을 용익하겠다, 다 안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다 배웠던 것들 여기다 다시 넣는 거고요. 그 밑에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 있죠. 근거 없는 특약은 등기 안 됩니다. 자, 특약은 근거가 있는 것만 등기부에 올라가거든요. 옆으로 가시면 디귿 보세요. 디귿에 보시면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 예를 들어서 자, 동해 아파트 501호. 자, 동해 아파트 501호를 샀으면 501호만 샀어요. 대지권 따라와요. 대지권 따라오지. 근데 굳이 우리는 대지권 안 산다라고 신청서에 넣으면 어떻게? 각하당하는 거야. 같이 묶어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거기 디귿에 분리처분 금지인데 그럼 위반했대. 그럼 분리해서 등기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각하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리을 농지는요. 전세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민법에 써 있어 그냥. 농지 전세 금지라고 딱 써 있어. 그러니까 등기는 민법에서 시키면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 농지 전세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각하. 깜빡 간과하고 실행됐으면 유효무효. 무효입니다. 왜? 1호, 2호는 자, 간과하고 기재되더라도 무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청 말소를 해야 돼요? 직권 말소 해줘요? 직권 말소까지 와요. 그래서 농지 전세권이 실행됐으면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 대상이 됐다. 이렇게 된다고요. 직권 말소. 굳이 또 걷다 또 직권 말소 쓰고 있지 말고. 그죠? 거기 11개 전부 다 직권 말소예요. 전부 다. 그것만 직권 말소가 아니라고. 거기다가 직권 말소 써놓으면 이제 나중에 생각할 때 딴 건 직권 말소가 아닌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밑에 위에 다 직권 말소 이거 전부 각하 사유인데 간과하고 이제되면 전부 직권 말소 무효입니다. 자, 미음에 보시면 저당권하고요 채권은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돈 꺼준 사람이 저당자거든.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거를 분리하면 각하예요. 저당권자, 채권자는 붙어갑니다. 일체. 그래서 자, 미음에 보시면 저당권을 비담보 채권과 분리, 양도하거나 비담보 채권 분리해서 딴 채권 양담보로 넘기는 거. 이게 서로 분리되는 거죠. 이런 거 들어오면 각하입니다. 각하. 그 밑에 비읍. 자, 비읍에 보시면 일부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자, 보존의 동그라미 보존. 자, 둘이 집을 졌는데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첫 보존등기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가서 나 2분의 1만 먼저 보존등기 해줘.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상속인이 3명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속인 3명. 그죠? 사이가 좋아 나빠? 뭐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아들이 삼형제야. 사이 좋아 나빠? 나빠요. 참고로 셋 다 결혼했어. 오, 이게 뭐 큰 차이가 있네? 사이 나쁘겠죠? 네, 나빠요. 그죠? 그러면 혼자 가서 나 3분의 1만 상속 등기할래?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혼자 가더라도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 1인 지분만 상속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두 개 특히 그 상속 있잖아요. 상속. 자, 상속 등기, 상속에 동그라미 치세요. 보존하고 상속 요 두 가지는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이거 두 개. 진짜 많이 나와 이건 정말로. 정말 뭐 그러니까 조건 반사로 자동으로 나와야 돼 이거는.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는 각자 못 한다. 한꺼번에 해라. 보존 상속. 우리 아들 사이 나쁘지 말고 사이 좋게 살아라 이거야. 그래서 네 것만 하지 말고 같이 해라. 그죠? 그래서 상속하고 보존은 무조건 한꺼번에 해야지. 누구 지분만 먼저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상속하고 보존은. 그 밑에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얘네들은 꼭 촉탁으로 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걸 당사자가 굳이 등기소 지가 가가지고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각하지. 그건 신청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법원에다가 판사님 가압류 걸어주세요. 그럼 판사님이 알아서 촉탁을 해주실 건데 굳이 내가 등기소 가서 등기관 가압류 그러면 어떻게 돼? 네? 각하다. 그랬더니 등기관이 친해서 내가 해줄게 쓰면 어떻게 해? 무효직권 말소예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꼭 촉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다. 걔는 신청으로 못한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요게 시험 문제 나오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밑에 지읒에 보시면 이미 등기된데 또 들어왔어. 어떻게 해요? 무효지보. 이게 뭐야? 중복 등기잖아. 중복 등기됐으면 어쩌라 했어요?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지. 후등기가 무효이죠. 이거는 직권 말소 대상이에요. 그 밖에 명백히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B가 좀 많이 나와요. B에 보시면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하고요. 환매, 도로 사오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애초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같이 처음 들어갈 사람들이 미리 예상할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갈 수도 있구나 예상하는데 환매 등기를 나중에 쳤다. 그러면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동시하게 돼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A의 가등기 기한 본등기 요거 이제 가등기 할 때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C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권 찾았어요? C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권 거기다가 물권적 청권이라고 쓰세요. 자, 지난 일요일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물권적 청권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물권적 청권은요. 이미 내 거예요. 이미 내 거. 내 물건을 누가 건드려. 그럼 뭐라 그래? 건들지 마. 치워.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물권적 청권이야. 이미 내 거야. 내 거에다가 가등기를 내가 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내 거에 뭘 내가 가등기를 해. 남의 건데 앞으로 내가 취득하려고 그래. 딴 사람한테 팔지 말고 내가 찜하는 거지. 그게 가등기예요. 그럼 그거는 채권적 청권이에요. 너 약속했지? 놔줘야 돼. 미리 찜. 이게 가등기거든요. 근데 물권적 청권은 이미 내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3호서부터 11호까지 쫙 나와 있죠? 그 중에 7호 한번 볼까? 7호? 7호에 보시면 신청정보의 등기 의무자고요. 등기 기록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딴 놈이 온 거야. 딴 놈이. 딴 사람이 팔러 왔다. 그럼 각하잖아요. 다만 누가 왔어요? 포괄 승계인. 아들이 왔어. 아들이 왔으면 요건 봐줘라. 이거 제외한다. 요건 각하 사유 아니다. 요거까지 봤었죠. 자, 나머지 각하 사유는 뭐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특히 2호, 방금 쭉 짚어드린 거. 요건 시험에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 244페이지. 244페이지 양가로 4번에 뭐가 있어요?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실행한 등기 효력.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29조 1호와 관할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2호. 요걸 간과하고 한 등기는 당연 무효고 직권 말소 대상이다 그랬고 그 밑에 1, 2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유효라 그랬죠.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고 이의신청도 못합니다. 그래서 1, 2호만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 그중에 2호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옆에 페이지 이제 하나만 짚고 끝낼게요. 자, 245페이지 보시면 등기 완료 후 절차가 있습니다. 완료 후. 자, 등기 절차 완료가 언제예요? 완료가 언제 돼? 언제 완료? 식별보죠. 식별보. 자,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로서 미리 부여받은 식별보를 기록해야 됩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접수한 때부터 발생하죠. 그 밑에 등기필정보의 통지입니다. 자, 양가로 2번 가보세요. 등기필정보의 통지의 상대방, 동그라미 상대방. 아까 김철수로부터 정환이한테 넘어갔죠? 그러면 정환이가 등기 명인이 됐죠. 두 신청인 중에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그걸 줄여서 뭐라 했어요? 명신. 자, 그 밑에 상대방 밑에 보시면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누구한테?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밑줄.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명자의 동그라미, 신자의 동그라미. 등기 명의 된 신청인. 밑줄 치시고 자, 명자의 동그라미, 신자의 동그라미. 줄이면 명신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됐고요. 자, 내 명의로 내가 직접 신청했다 이거예요. 그죠? 내 명의로 신청했는데 내가 안 하고 딴 사람이 대신 해줬으면 안 만들어줘요. 내가 직접 신청했을 때만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명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명의로 등기가 됐는데 내가 안 하고 제가 내 걸 대신 해줬어. 그럴 때는 나한테는 비밀번호를 안 줘요. 안 주고 그냥 네 이름으로 등기 들어왔더라 라고만 알려줘. 그거를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합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246페이지 3번에 자, 아래쪽 큰 3번에 아래쪽 큰 3번. 자, 246페이지입니다.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줄에 보시면 3번 등기 완료의 통지. 여기 써있죠? 등기 완료 통지. 자, 등기를 마쳤을 때 일정한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 밑에 2번 보시면 등기 완료 통지는 신청인 밑자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치고 자야지. 자, 그냥 자지 말고 밑자에 동그라미 치고 자요. 그죠? 그죠? 자, 나중에 밑자에 동그라미 친 거 보고 또 깜짝 놀라야 돼요. 그래서 밑자에. 자, 신청인한테도 통지하고 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게도 통지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가 밑에 5개 있죠? 5개. 그죠? 이 5개는 간단하게 말하면 본인이 직접 신청 안 했는데 그 명의로 등기가 들어온 경우들이에요. 그런 경우 5가지는 등기필 정보가 없고 완료 통지만
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 맨 밑에서 5번째 줄 대위 채권자라고 보이세요? 대위 채권자죠. 채무자가 망했어. 채무자가 망했는데 등기 가져올 게 있는데 망했어. 그러면 망한 사람이 등기 가져오겠어요? 아니지. 어차피 망했으니 난 몰라. 그러면 얘한테 돈 꺼준 애는 급하잖아. 걔가 나서서 얘 등기를 대신 처리해요. 그러면 내 명의로 들어왔는데 내가 신청했어요? 아니지. 제가 대신 해줬지. 그러면 이때 등기소에서는 얘는 명신이 아닌 거야. 명인이지만 신청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지 않고 완료됐다고 통지만 해줘요. 등기 완료 통지. 이때 나오는 겁니다. 그 권리자한테는 완료 통지만 해주게 돼 있다. 자, 이 정도. 자, 옆에 전자신청, 요거는 뭐 요번 달에는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총론 정도만 자,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 주에는 강론, 보존 등기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도 마무리하고요. 자, 좀 걱정인 게,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잖아요.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죠? 네, 이 중에 좀 혼자 못 푸실 게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 확인 문제, 자, 확인 문제 12번 먼저 한번 볼까요? 확인 문제 12번. 10번부터 봅시다. 10번. 자, 확인 문제 10번. 자, 10번에 보시면 등기관리자 명의 단독으로, 자, 동그라미. 자, 확인 문제 10번이에요. 단독으로 신청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랬죠? 자, 기억 보세요. 자,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재 불명됐어요. 그 어쩌라 했죠? 채권 판결을 받아요. 그죠? 채권 판결 위에 여백이 좀 있죠? 뭘 쓰면 좋을까? 공시최고. 자, 공시최고 써봐요. 채권 판결 위에다가 공시최고. 자, 공시최고하고 채권 판결. 자,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보통 맞은 걸로 넘어가요. 판결이 나왔으니까 공시최고는 당연히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공시최고 채권 판결 받으면, 자, 권리자는 그 사실만 증명하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가 있다. 자, 요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 다음에 니은 보세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네모.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거기 네모 치시고요. 거기다가 단독 신청이라고 써요.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 이거는 뺏기는 애는 뺏기 싫은데 일방적으로 보상금 주고 뺏어가는 거야. 그 뺏어가는 애가 보상금 주고 단독 신청으로 뺏어가요. 수용됐어. 그럼 거기 붙어 있었던 각종 잡다한 권리는 가져갈까 지우고 갈까? 지우고 갑니다. 싹 털고 가져가. 싹 털고 소유권만 싹 가져갑니다. 그거 털어주는 거 누가 해줘요? 그거는 등기관이 해줘. 자, 등기관이 걔네들 쑥 말소해주는 거 누가 한다? 등기관이 직권 말소합니다. 자,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근데 그게 들어가면 나머지 털어주는 거는 직권 말소예요. 그럼 지금 뭘 요구하나 읽어보세요. 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된 게 어떻게? 말소. 요 말소는 우리가 신청할까? 알아서 해줄까? 알아서 해줘요. 이건 신청이 아니라 직권으로 해주게 돼 있어요. 이게 딱 함정을 판 거지. 자,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자, 디귿 들어갑니다. 이행 판결 나왔네. 자, 이행 판결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승소한 권리자 또는 승소한 의무자. 그래서 어쨌든 승소를 해야 돼요.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에요. 다음 리유를 보시면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데 그 등기의 말소에 대해서 이해관계는 제3자가 승낙을 해줬어요. 자, 여기다가 주종관계라고 쓰세요. 주종관계라고 쓰세요. 주종관계. 그러면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종이 아프면 지만 아프다 그랬죠. 이게 주종관계라 했어요. 그래서 주된 권리가 말소되면 종된 권리자는 직권 말소되니까 억울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승낙서가 필요한 거예요. 승낙서가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 지워. 승낙서만 들어오면 주된 권리 말소만 신청해도 종된 권리 제3자 권리는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해야죠. 그래서 이 제3자 권리를 신청 말소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제3자 승낙이 있는 경우에 제3자 명의 등기는 권리자가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직권으로 말소해 줍니다. 직권 말소. 여기 틀렸어요. 다음 미음 보시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자, 우리 정환이가 개명했었죠? 뭘로? 한일로 변경했었죠? 요거는 둘이 가요, 혼자 가요? 혼자 가는 거예요. 내 이름 내가 붙이는 거지. 그래서 단독 신청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자, 그 밑에 OX 체크 2는 아까 봤었고요. 자, 11번 보시면, 자, 11번.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아까 했던 건데요. 자, 11번. 자, 11번의 답은 3번인데, 자, 이 문자 얘기는 아직 이번 달에 안 했는데, 신청서 문자를 삭제할 수 있잖아요. 삭제하는 경우에 글자 수를 난 외에 몇 글자 삭제했다라고 가로 이거 써야 돼. 문자 뒤에 가로를 붙이고요. 이에 서명하고 날인한다. 요게 들렸는데요. 서명하거나 날인하거나. 서명하거나 날인하거나. 둘 다란 소리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좀 제가 봐도 좀 치사하긴 한데 이게 재작년에 한번 나왔었어요. 나와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써놓은 거고요. 서명하고 날인한다. 둘 다란 소리가 아니라 서명을 하든지 날인을 하든지 또는입니다. 또는. 그래서 3번 이게 틀린 거고요. 나머지는 뭐 다 괜찮습니다. 다음 OX 체크 3번 보이시죠? 네, 거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자, 보존 등기는 공동이요, 단독이요? 단독이죠. 단독이면 등기필 정보 내가 안 내지. 등기필 정보 제공하는 건 공동이거나 승소한 의무자일 때만 제공하기 때문에 보존 등기 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OX 체크 3은 X가 되겠죠. 자, 확인 문제 12번 보세요. 자, 등록 번호에 대해서 옳은 거겠죠, 번호. 자, 1번 법인의 등록번호. 자,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있죠. 자,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맞아 틀려요? 틀렸죠. 등기소 가야지. 주된 사무소 등기소에 가가지고 번호를 받습니다. 이 틀렸어요.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 국민. 우리나라 사람이죠? 네,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예요? 나갔어. 어디 살다가? 서초구 살다가. 그런 것도 기억나네. 자, 그래서 대법원 소재지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이게 맞죠? 네. 자, 3번은 외국인. 자, 외국인은 외국인 관서의 장. 외국인은 외국인 관서의 장. 그렇죠? 네. 틀렸고요. 자, 4번의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시장 군수구청장. 시장 군수구청장. 틀렸죠? 그다음에 5번은 자, 우리나라에 사무소 설치 등기를 안 했대. 자,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사무소 설치 등기를 안 했대요. 그럼 우리나라에선 법인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 법인 밑에다가 비법인이라 쓰세요. 비법인. 법인이 아닌 겁니다. 법인이 아니면 어디 가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야 돼. 법인이 아니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자, 틀렸죠? 다음 13번 보실까요? 13번. 자, 13번. 자, 우리 15번까지 할게요. 15번. 13번 보세요. 13번. 또 나왔죠? 13번에. 1번에 보시면 외국인은 외국인 관세의장. 맞아요? 1번. 외국인은 외국인 관세의장. 맞죠?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의무자. 의무자는 주소 증명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원래 주소는 권리자 건데요. 이전 등기라면 의무자 주소도 내야 돼요. 아까 박찬호가 어디 살다 어디로 갔다 그랬죠? 공주 살다가 강남 갔다 그랬지. 그래서 박찬호가 이거를 이전해주는 입장이니까 의무자죠? 그러면 나 옛날에 공주 살았는데 지금 강남 살아 라고 입증을 해요. 각하 안 당하고 직권 변경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의무자 주소도 여기서는 내야 됩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 자, 지방자치단체 얘는 봐줘 안 봐줘? 봐줘. 자, 봐주면 등기필 정보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국가지자체한테는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 자,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 그죠? 예, 그럼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거예요.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예,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신청 대리가 되는 거예요. 일반 방문 신청은 자격증이 없어도 되긴 되는데 업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전자신청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자, 답은 5번인데, 자, 왜 틀렸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번. 전세권이 빌리는 거거든요. 예. 지금 도면 얘기하고 있어요. 건물 도면. 그죠? 자, 왜 틀렸을까? 전부. 전부면 그림이 필요 없어요. 다 빌리면 되니까. 그래서 일부일 때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부 일부. 요게 바뀐 거예요. 다음 14번 보십니다. 14번. 각하사유에 대해서. 자, 14번에 기억해 보시면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이후에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했다. 수리각하죠. 환매는 동시에 하라 했잖아요. 소유권 가면서 나중에 돌아올 거다라고 미리 걸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하면 각하됩니다. 반드시 동시에요. 두 번째, 관공서의 공매 처분. 자, 관공서의 공매 처분. 신청이에요, 촉탁이에요? 촉탁이에요. 꼭 촉탁이야 이거는. 근데 이거를 신청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요? 각하죠.
꼭 촉탁으로 할 거를 신청하면 각하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니은의 법령의 근거가 있는 특약이래. 자, 근거 없는 특약은 등기 못한다 그랬는데 근거 있는 특약이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리해 줘야 되겠죠. 네. 다음 리을해 보세요. 또 나왔네. 소유권 이전 등기 네모, 소유권 이전 등기, 또 주소 네모, 주소 네모.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주소 보이시죠? 그럼 이건 수리예요, 각하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주소.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오는데 박찬우가 주소가 달라. 그죠? 수리예요, 각하예요? 수리해 줘야지. 요거는 의무자 주소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각하지 않고 직권으로 주소 변경을 해주고 수리를 해주게 돼 있죠. 요거는 수리해 줍니다. 자,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게 뭐 있어요, 지금? 기억하고 니은만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자, 15번까지 할게요, 15번. 자, 15번에 각하 사유가 아닌 걸 있어요. 그죠? 자, 공동 가등기 건자가 있어. 공동 가등기 건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부동산을 셋이 산대. 3억짜리 부동산을 셋이 사면 각자 얼마 내? 1억씩 내. 이게 당장 다 돈이 없어가지고요. 임시로 가등기를 걸고 나중에 오기로 했어. 근데 혼자 와서 1억만 들고 왔어요. 내 것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자, 1억 내고 1억어치만 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지. 1억 내고 3억어치 해달라면 해줘요? 안 해주지. 당연히 안 돼. 근데 혼자 가서 나 1억 냈으니까 1억어치 먼저 합시다. 그럼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지분만 본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수리됩니다. 근데 뭔가 각자 하면 안 되는 게 두 개 있었죠, 오늘. 각자 내 것만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는 게 두 개 있었어요. 집 짓고 처음 하는 거 보존 등기하고, 그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신 삼형제 상속 등기. 요거는 꼭 같이 해야 돼요. 그 두 개 하지만 아주 특이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각자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뭐 각자 되냐 그러면 다 각자 된다 그래. 근데 각자 하면 안 되는 게 두 개 있다. 하나는 상속, 하나는 보존. 두 가지는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자 2번에 보시면 급분 건물의 전유분 501호. 501호만 사요? 지분이 따라와요? 지분이 따라오지. 이거 분리해서 따로따로 처분하겠다 그러면 각하되는 거예요. 각하. 자, 3번 저당권하고요. 비담보채권하고 이거 분리할 수가 없다 그랬죠? 항상 같이 가라 했어요. 각하입니다. 자, 4번 이미 등기가 됐는데 또 등기 들어왔어. 각하지 뭐. 중복 등기가 각하. 그죠? 자, 근거 없는 특약이 신청 들어오면 각하죠. 각하. 특약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만 수리가 되는 겁니다. 자, 16, 17번은 다음 주에 이어서 다시 프린트 또 해드릴게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